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데이터 모델링? 이게 참 실전적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엔티티 간의 관계 설정이나 그 속성정의 문제요.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 부서랑 공사 관계, 아니면 보험 계약이랑 고객 관계 같은 게요. 이게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담당 부서, 감독 부서, 손익 책임 부서 이렇게 역할에 따라 여러 관계가 막 겹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델링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보험 계약 예를 드셨는데 거기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걸 각각 다른 선으로 그을 거냐 이걸 이제 병렬식이라고 하죠. 아니면 보험 관련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고 역할 코드로 구분할 거냐 이게 직렬식이고요. 이 선택이 나중에 시스템 유연성이나 성능에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선택이 기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속성. 이걸 어디까지 쪼개야 하나, 그 원자성이라는 개념이 참. 예를 들어, 이름 홍길동을 홍이랑 길동으로 나눠야 할지, 날짜 2025 5일 5사를 연, 월, 일로 다 분리해야 할지.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결정들의 장단점을 좀 명확히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그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관계 모델링, 병렬식이랑 직렬식, 이거부터 비교해 볼까요? 병렬식은 말씀하신 대로 각 역할을 그냥 컬럼처럼 옆으로 쭉 늘어놓는 거죠. 계약자 고객번호 컬럼, 피보험자 고객번호 컬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장점이라면 구조가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또 단점이 명확해요. 만약에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예를 들어 뭐 보험금 청구 대리인 같은 거요. 혹은 한 역할에 여러 사람이 들어간다. 공동 피보험자 같은 경우요. 아, 그럴 때. 네, 그러면 테이블 구조를 바꿔야 해요. 그럼 프로그램 수정 범위도 엄청 커지죠. 그리고 또 각 역할별로 뭔가 조회하려면 인덱스도 계속 늘어나야 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네이세이어 문제라고 하는데 그 속성 자체는 자식 데이터를 갖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역할, 예를 들어 피보험자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 이걸 붙이기가 애매해져요. 아, 그러니까 병렬식은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기 어렵고 정보 확장도 좀 제한적이군요. 그럼 반대로 직렬식은요? 보험 관련자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역할 코드 쓰는 방식이요? 네, 그 방식은 변화에 훨씬 유연하죠. 새 역할이 생겨도 그냥 코드값만 하나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건 편하겠네요. 그렇죠. 인덱스도 고객 번호랑 역할 코드를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면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각 관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레코드, 독립적인 개체가 되니까 거기에 딸린 상세 정보, 즉 자식 데이터를 붙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군요. 다만 뭐 관계를 표현하려고 중간에 테이블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죠. 그건 감수해야 하고요. 결국 어떤 방식을 쓸지는 이게 얼마나 변할까, 이걸 예측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유연하게 만들자, 이건 좀 경계하는 분위기던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희박한 뭐 0.0001% 가능성 때문에 모든 걸 다 직렬식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건 좀 과잉 설계일 수 있다는 거죠. 비용 낭비고요. 중요한 건 정말 현실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만약 변했을 때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고 변할 가능성이 커 보이면 유연하게 즉 직렬식으로 가고 이건 정말 안정적이다. 변할 일 거의 없다 싶으면 좀 단순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병렬식을 쓰는 거죠. 뭐랄까 포트폴리오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아하, 포트폴리오 관점. 재미있네요. 나중에 바꿀 때 드는 비용이랑 미리 유연하게 만들 때 드는 비용 사이에서 저울질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속성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원자성.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쪼갰을 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업무 맥락에서의 의미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홍길동 예를 드셨는데 만약 우리 시스템에서 이름, 길동만 따로 떼서 관리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홍길동 전체가 그냥 하나의 원자 속성인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뭐 성시별로 통계를 내야 한다거나 그런 업무가 있다면 그때는 홍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되니까 분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날짜나 시간도 마찬가지겠네요. YYYYMMDD. 네, 그것도 그냥 YYYYDDD 전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일 때가 많아요. 매월 특정 일,
예를 들어 25일이 결제일이라서 그 일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특히 날짜랑 시간을 함부로 분리하면요. 자정 넘어가는 기간 같은 거 조회할 때 RDBMS에서 성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성능 문제까지? 네, 전화번호도 그렇죠. 국번, 뒷자리 번호. 이게 통신사 시스템에서는 엄청 중요한 의미 단위겠지만 그냥 일반 회사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는 그냥 전화번호 전체가 하나의 속성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이 속성이 이 시스템, 이 업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맥락 의존적인 거죠. 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작업이 아니네요. 미래를 예측하고 성능, 비용, 관리 이런 걸 다 따져보는 뭐랄까 되게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 같아요. 병렬식이냐 직렬식이냐, 속성을 어디까지 쪼갤 거냐 이게 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선을 찾아가는 거군요. 트레이드 오프 속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했고 그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혹시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데이터 모델링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변화가 있을 가능성 자체에만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 그리고 그게 우리 시스템에 미칠 영향력, 이걸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 냉정하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서부터 더 나은 설계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